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3번째 시간으로 보카시, 비로드, 안고, 소라색, 오봉, 구찌, 학고, 아도, 나가리, 조끼 이렇게 121번부터 13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1번째 시간으로 보카시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보카시로 검색하면 첫 번째, 점차 흐리게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한 것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사진 발임지를 듭니다. 두 번째, 그림, 염색 기법의 하나, 색채 경계의 농염을 점차 짙게 또는 엷게 음영을 나타내는 것 또는 그 기법을 쓴 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카시의 동사 원형 보카스로 검색하면 첫 번째, 색이나 모양 등의 경계를 뚜렷하지 않게 하다 또는 약간 어둡게 흐릿하게 하다. 두 번째, 의미, 내용이 확실하지 않게 말하다, 의식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하다를 듭니다. 야후 자판에서 보카시를 검색하면 이렇게 일본의 전통 의상 이미지들이 뜨고, 가나 보카시로 검색하면 무언가 흐릿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카시란 말을 처음 듣고 썼던 기억은 시를 사오라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도 자수나 뜨개질을 많이 했었죠. 수혜점에 가서 보카시 실을 달라고 하면 단색의 실이 아니고 흰색이 섞인 실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분명 띠종이에 구대용실이라고 적혀 있었던 기억입니다만, 구대용실로는 검색되지 않고 지금은 구정실이라고 검색이 되는데 아마 같은 상표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듣고 썼던 말이라 말본TV의 마지막 카테고리인 생활 속의 사라진 일본어에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우연히 보카시로 검색했더니 이렇게 패션, 직물, 실 등의 이미지가 뜨는군요. 더욱 놀랍게도 보카시 니트, 보카시 가디건 등 세부적으로 검색되고 보카시 나염, 보카시 뜨개질, 보카시 양말 등이 검색됩니다. 보카시 염색으로 검색하면 머리 염색 이미지들까지 뜹니다. 보카시란 말이 아직 생활 속에 깊이 남아있음에 놀랍니다.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운의 후는 흐리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보카스, 이 외에도 많은 뜻이 있으며 음은 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무리 훈, 어지러울 운이나 잘 안 쓰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어려운 만큼 가나 보카시로도 많이 쓰는군요. 보카시는 일상은 물론 전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보카시 실, 보카시 염색, 사진의 배경 보카시, 얼굴 보카시, 보카시 크림, 보카시 스프레이, 보카시 프린트, 머리 염색에는 백발 보카시란 말까지 등장하는군요. 우리말에 발임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첫 번째, 색깔을 칠할 때 한쪽을 짙게 하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차츰 엷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때
물을 바르고 마르기 앞서 물감을 먹인 붓을 대어 번지면서 흐릿하고 깊이 있는 색깔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예쁜 우리말이 있었군요. 요즘은 컴퓨터로 이미지를 다루는 작업이 늘어나면서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색깔을 칠할 때 한쪽을 짙게 하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차츰 엷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 발임과 같은 설명이며 덧붙여 두 번째, 그림, 사진, 인쇄물 따위에서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변화해 가는 농도의 단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보카시는 발임, 발임질, 그라데이션으로 경우에 맞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1번째 시간으로 보카시란 말을 한번 부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2번째 시간으로 비로드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비로드로 검색하면 포르투갈어에서 나온 말이라 명시하며 파일 직물의 하나, 무명, 비단, 털 등으로 짜며 표면에 솜털이나 고리 모양을 한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직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비로드를 검색하면 벨벳과 같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비로드, 비로도란 말은 무척 많이 들었죠. 일본 백과에서 비로드의 어원을 찾아보면 텐가주라고 쓰고 비로도라고 읽음. 왜 이렇게 알기 어려운 한자 표기가 되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비로도라는 직물이 일본에 전래되었을 때 포르투갈어 벨루도어과 중국어인 백조의 직물이란 뜻의 텐가조란 문자가 동일한 직물을 가리킨다 해서 이렇게 차용 한자 모형이 되었다고 전해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로드의 조직도를 보면 재직할 때 파일을 만들기 위하여 시실 방향으로 철사를 삽입하고 바닥 조직과 파일 조직을 교대로 조직하여 재직 후에 절모하여 컷 파일로 하든가 절모를 하지 않고 고리 모양의 루프를 표면에 치밀하게 나타나게 함. 이렇게 짜여진 비로드는 최고급 원단으로서 치마, 바지 등은 물론 모자, 장갑, 가방, 주머니 등의 액세서리에도 폭넓게 쓰여집니다. 네이버에서 비로드, 비로도로 검색하면 많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옷감 외에도 비로드 커튼, 비로드 휘장, 비로드 잔디가 뜨는가 하면 동식물 도감에서도 버섯, 다육, 나방, 달팽이 등의 학명으로 부드러움의 대명사처럼 쓰여집니다. 남반이라는 일본어가 있는데 일본 백과에서 검색하면 고대 중국인이 인도 차이나를 비롯한 남해의 여러 민족을 낮추어 부른 말, 일본에서 무로마치 말기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면을 가리켜 한 말,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둔 포르투갈, 스페인을 가리킨 말, 이렇게 풀이하며 일본이 이들 나라와 교역한 남반무역은 쇄국으로 단절된 일본과 남반선, 주로 포르투갈, 스페인선과의 무역, 16세기 중엽부터 시작해 일본은 생사, 총 등을 수입하고 금, 은, 동, 유황 등을 수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남반 무역을 통해 유입된 포르투갈의 벨루도가 일본에서 비로드로 와전되었으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생활에도 정착된 것이죠. 야구자판에서 남반 셔츠를 검색하면
이렇게 동남아 더운 나라에서 입는 짧은 소매 이미지들이 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남방 셔츠 또는 그냥 남방이라 말하는 얇은 셔츠도 남반에서 와전된 말이 틀림없으나 이제 부수기에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버린 듯합니다. 비로드와 벨벳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바꿔 말하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이 밖에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온 의류 관련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주봉은 프랑스 어원으로 양복 바지를 말하고요. 조끼는 프랑스, 포르투갈 어원으로 동이라고 풀이합니다만 동이란 말은 구명동이 외에는 잘 쓰지 않아 어색하고요. 양복 안감으로 많이 쓰는 얇은 견직물인 다부다는 스페인 어원으로 테피터, 호박단을 말하고요. 능직으로 짠 튼튼한 모직물로 학생복 등을 만들었던 사지복은 서지에서 나온 말이며 저도 학생 때 미 군복을 염색한 사지복을 입어 봤었는데 참 따뜻했지만 비를 맞으면 한 짐같이 무거웠던 웃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교황의란 뜻을 가진 퍼플링은 이탈리아 어원으로 퍼플린을 말하고요. 속옷감으로 많이 쓰이는 편직물 메리아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원이며 고리진 일항직으로 짜서 바짓감으로 많이 썼던 골대는 시를 뜻하는 코드와 비로드를 뜻하는 탱가주의 합성어로 코듀로이를 말하며 경상도가 고향인 저는 어릴 때부터 고리땡이라 불렀던 기억이 나 혼자 웃어 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2번째 시간으로 비로드란 말을 한번 부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3번째 시간으로 앙꼬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앙꼬라면 먼저 앙꼬 없는 찐빵이란 말이 떠올라 한번 웃고 시작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앙꼬로 검색하면 앙의 속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야후 자판에서 앙꼬, 앙을 검색하면 다 같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앙을 검색하면 첫 번째 팥, 강낭콩 등의 콩을 쪄서 으깨어 설탕이나 소금을 넣고 다시 가열해서 비빈 것, 과자, 단팥죽 등에 쓰인 앙꼬, 예문으로 앙빵을 들며 이것은 주로 일본식 앙꼬에 대한 설명이며 두 번째, 떡이나 만두의 속에 채워 넣는 것, 팥, 강낭콩 외에 조미한 다진 고기나 야채 등 이것은 주로 중국식 앙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앙모찌는 속에 앙을 넣거나 앙으로 둘러싼 떡을 말하며 중국어로는 시엔빙으로 표기합니다. 댄싱은 가벼운 중화요리의 총칭이며 우리는 주로 만두류를 딤섬이라 말하죠.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에 점을 찍듯 가볍게 먹는다 해서 생겨난 말 점심의 어원은 중국어였습니다. 중국어로부터 일본에 전래된 시엔빙이 포르투갈로 빵과 합성되어 앙빵으로 변신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앙빵으로 검색하면 속에 앙을 넣어 만든 빵, 모양은 둥글고 평평하며 위쪽 가운데에 소금에 절인 벚꽃잎이나 건포도, 양귀비 씨를 얹은 것도 있음. 이렇게 설명하며 메이지 7년 1874년 도쿄 긴자의 기무라야가 만들어낸 것이 시초임. 이렇게 앙빵의 유래까지 설명합니다. 앙이 들어가는 먹거리에는 일본 과자, 빵 외에도 만두, 교자, 떡,
딤섬 등이 있습니다. 앙이란 한자가 참 어렵군요. 훈으로는 읽히지 않고 음은 소, 앙금이란 뜻의 앙강이며 우리 한자어로는 떡소함입니다. 이제 앙꼬, 앙은 소, 속, 앙금 등으로 앙빵은 팥빵, 앙금빵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앙의 재료로는 다양한 과실들이 쓰입니다. 팥, 강낭콩은 기본이며 콩, 고구마, 밤, 호박, 참깨, 연밥, 호두, 대추 등이 쓰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123번째 시간으로 앙꼬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124번째 시간으로 소라색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소라색이란 하늘이란 뜻의 일본어 소라와 우리말 색이 합쳐진 말이죠. 일본 백과에서 소라 1호를 검색해보면 맑게 개인 하늘과 같은 색, 옅은 청색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활 속의 색상 관련 일본어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남아있는 색은 곤색인 듯 합니다. 곤색이라는 말을 한자음 그대로 따와서 감색이라고도 합니다만 어감으로는 색감이 쉽게 연상되지 않는지 곤색이란 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일본 백과에서는 보랏빛을 띤 짙은 청색, 짙은 남색이라 설명하는데 군청색으로라도 바꾸어 말하면 어떨지요? 곤색 다음으로 끈질기게 살아있는 색이 바로 이 소라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색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소라색이란 말 역시 의류 관련 용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흑, 백은 물론 적, 홍, 녹, 황, 청, 남 등 대부분의 색이 한자음 그대로 바뀌었는데 소라색은 우리 한자어로 빌공이어서 공색이라 하지는 못하고 하늘색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청색 계통의 색상은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감색, 감청색, 남색, 군청, 청색, 하늘색, 색상표에서도 구분이 쉽지 않군요. 이제 소라색은 하늘색으로, 곤색은 감색, 군청색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이 밖에 베니색은 붉은색, 홍색을 말하고요. 옛날에는 립스틱을 구찌벤이라 말했었죠. 아까란 말도 참 많이 써봤었죠. 아까당은 화투에서 홍단을 말했고 아까심기는 상처에 바르는 만병통치약인 빨간약 머큐로크롬을 말했으며 아까다이는 참돔을 말하고 손해가 나면 아까지라 말했죠. 시로란 말도 아까란 말과 함께 아직 당구장에서 펄펄 살아있습니다. 구로는 검정색, 흑색을 말하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124번째 시간으로 소라색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125번째 시간으로 오봉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오봉이란 말은 사라 등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끈질기게 살아있었던 일본어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오봉으로 검색하면 물건을 얻는 봉을 정중하게 하는 말, 이렇게 설명하며 경어임을 나타내는 접두어 오가 붙은 말입니다. 다시 봉을 검색하면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찾고 있는 오봉의 뜻은 두 번째, 얕은 테두리가 있는 물건을 얹어 나르기 위한 판 모양의 도구,
재질은 나무, 금속, 플라스틱, 대나무 등으로 모양도 사각형, 원형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의 어원 유래를 보면 봉은 원래 평평한 모양의 물건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었음. 그러나 항아리나 식기 등을 가리켜 봉이라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릇의 어봉을 가리키게 됨. 이것 외에 봉이 항아리를 가리키는 말로는 분재, 평평한 형상을 나타내는 말로는 분지가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은 훈으로는 잘 읽히지 않으며 음은 본입니다. 우리 한자로는 동이 분이며 화분에 쓰입니다. 어봉은 가나와 한자 둘 다 씁니다만 가나 어봉으로 검색하면 쟁반의 이미지들이 대부분이고 한자 어봉으로 검색하면 약간 다른 이미지로 검색됩니다. 봉의 또 다른 의미로 어봉은 음력 7월 15일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선조 공양의 의식으로 선조의 영혼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저승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일본 고려의 신앙과 불교가 합쳐진 행사임. 대부분 지방에서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을 오봉이라 함. 이렇게 설명하며 봉오돌이는 봉을 중심으로 한 시기에 남녀노소가 바깥에서 추는 춤. 이렇게 설명하며 야구자판에서는 화려한 제등과 춤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의 3대 봉오도리의 하나인 아와오도리는 옛날 아와국이라 불리웠던 도쿠시마 현을 발상으로 하는 봉오도리, 400년이나 되는 역사가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봉오도리의 하나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 이렇게 설명하며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네이버에서도 아와오도리로 많은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이제 오봉은 선택의 여지 없이 쟁반으로 사라는 접시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이 밖에 식문화 연관 용어로는 와리바시는 나무젓가락, 요지는 이쑤시개, 시보리는 물수건 등이 있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5번째 시간으로 오봉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6번째 시간으로 쿠찌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쿠찌로 검색하면 동물의 소화기 계통의 계급으로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관, 이렇게 입이란 뜻으로 설명하며 이 밖에도 많은 뜻이 있는 쿠찌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입을 쿠찌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분류한 그 하나하나 쪽, 목, 자리, 개를 할 때 한 구찌, 두 구찌, 한 목, 두 목, 한 계좌, 두 계좌 이렇게 구좌의 줄임말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죠. 계라면 다노모시란 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노모시를 검색하면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한 민간 상조 조직, 이렇게 사금융의 하나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산통계를 줄여 산통, 그냥 계라고도 했죠. 낙찰계, 상포계, 반지계 등 그 종류도 다양했지만 산통이 깨졌다, 계주인 오야가 도망갔다 해서 서민들을 울렸던 애환이 얽힌 말이기도 했죠. 이제 구찌는 경우에 따라 입, 목, 구좌, 계좌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구찌의 연관어도 만만찮게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구찌반지, 입심, 말솜씨를 말하고요. 구찌겐세이란 말은 당구장에서 참 많이 썼던 말인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요즘은 골프장 이미지들이 더 많이 뜨는군요. 특히 강한 멘탈이 요구되는 내기 골프에서 주로 등장하며 줄여서 그냥 구찌라고도 말하는군요.
겐세이는 야구에서 견적으로 익숙해진 말인데 정작 일본 백과에서는 구찌 겐세이가 검색이 안 되니 우리가 만들어낸 일본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찌벤이 립스틱을 말하고요. 오구찌, 큰 목, 큰 탕을 말하고요. 아이구찌, 비수를 말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히구찌, 용접기 노즐을 말하고요. 고구찌, 말구, 마구리를 말하고요. 네이버에서 요구찌로 검색하면 이런 스패너 이미지들이 뜹니다만 요구찌는 일본어 료구찌의 와전된 말이며 양구 스패너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자구찌는 수도꼭지를 말하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6번째 시간으로 구찌란 말을 한번 부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7번째 시간으로 하코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하코란 말에는 상자상 외에도 많은 한자를 혼용하며 물건을 수납하는 용기, 대부분 뚜껑과 몸체로 이루어진 나무, 종이, 금속, 가죽,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며 육면체의 것이 많음, 이렇게 설명하며 이 밖에도 많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코란 말 자체는 상자, 박스 등으로 거의 바뀌었으나 연관어로는 아직도 살아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세가 되어 있는 유튜브에서 하코 유튜브란 소규모 유튜브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코방은 6.25 피란 시절의 작은 판잣집을 가리켜 말했는데 이 말 역시 하코방 방송 등 소규모 인터넷 방송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상은 훈이 상자라는 뜻의 명사 하코이며 음은 쇼, 소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상자, 상이며 상자에 쓰입니다. 하코라고 하면 보르박스란 말을 빼놓을 수 없죠. 영어 보드는 R이 묵음되어 보드로 읽습니다만 일본어에서 외래어 표기는 알파벳 그대로 읽기 때문에 R은 읽고 꼬리음 T는 탈락되어 보루가 되었습니다. 담배 한 보루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정작 일본에서는 보루 대신 카톤이라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루박스를 보루바꾸라고 말했던 기억입니다. 보루와 하코가 합성되면서 하코가 연탁되어 바코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코는 상자, 함, 갑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이 밖에 하코의 연관어로는 당구에서 하코마와시는 옆돌리기, 제각돌리기를 말하며 건축에서 하코조어는 함 자물쇠를 말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7번째 시간으로 하코란 말을 한번 부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8번째 시간으로 아도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아도로 검색 요약하면 첫 번째 공간적인 뒤, 두 번째 시간적인 이후, 세 번째 과거의 시간대, 이 밖에도 많은 뜻을 가진 아도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뜻으로 아도란 말을 쓰지 않았으며 아도치다, 아도를 치다, 아도친다 등의 표현으로 도박, 게임, 주식, 부동산, 방송 등에서 은어로 쓰입니다. 결국 아도치다란 말은 일본어 아도와 우리말 치다의 합성어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동사입니다만 오히려 아도치다를 줄여 아도라고 말하는 셈이며 이때 아도의 뜻은 네 번째 전체량에 이르기 전 단계로 아직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나머지란 뜻에 가깝습니다. 아도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박 용어 아도사키가 있죠. 일본 백과에서
아도사키로 검색 요약하면 첫 번째, 장소, 시간의 전후 또는 과거와 현재. 두 번째, 가늘고 긴 물건의 선단과 말단. 세 번째, 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부. 네 번째,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이렇게 일상적인 의미 외에 다섯 번째, 화투로 하는 도박의 일종. 승부의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을 걸고 그 다음 또 금. 폐의 1월에서 12월의 수 가운데 9월 국화가 최강, 10월 풍은 제로로 최약.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 오픈 사전에서 아도사키를 검색하면 48장의 화투패 중 11월과 12월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20장의 패를 가지고 족보를 만들어 겨루는 게임, 이렇게 설명하며 집고땡과 비슷한 게임 방법을 설명합니다만 일본의 아도사키와는 룰이 약간 다른 듯합니다. 일본의 하나후다와 우리의 화투가 좀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11월 오동과 12월 비가 바뀌어 있는데 아도사키에서 우리는 11월과 12월 패를 빼고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11월과 12월 패를 넣고 하나 봅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후는 후니 뒤라는 뜻의 명사 우시로 아도, 음은 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뒤후이며 전후에 쓰입니다. 선은 후니 앞이라는 뜻의 명사 사키이며 음은 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먼저 선이며 선생에 쓰입니다. 이제 아도친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 아도는 싹쓸이, 몽땅, 뺏김, 독차지 등으로 아니면 속된 말로 몰빵이라도 좋으니 아도친다, 아도란 말은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8번째 시간으로 아도란 말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9번째 시간으로 나가리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나가리란 말은 고스톱을 비롯한 화투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먼저 네이버에서 나가리로 검색하면 화투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 판이 무산된 것을 이르는 말, 계획이나 약속이 깨지거나 중단되어 무산되었을 때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먼저 풀어봅니다. 류는 훈이 흐르다라는 뜻의 자동사 나가레루와 흘리다라는 뜻의 타동사 나가스이며 음은 류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흐를 류이며 유행에 쓰입니다. 흐르다라는 뜻의 동사 나가레루의 연용형은 나가레이므로 나가리는 나가레의 와전된 말입니다. 야구자판에서 나가레로 검색하면 흐름이란 의미로 이렇게 업무용 플로우 차트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가레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뜻이 검색됩니다만 주로 흐름이란 뜻과 연관된 설명이 대부분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나가리와 비슷한 뜻은 7번째, 예정, 계획 등이 중지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찰에서 유찰되거나 탈락될 때도 나가리라 말하죠. 화투놀이에서 패가 짝이 맞지 않거나 모자라거나 해서 판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파토, 파투, 사달이라 말하죠. 이제 나가리에서 와전된 말 나가리는 무효, 무산, 허사, 헛일, 헛방, 깨짐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류의 흘리다라는 뜻의 타동사 나가스의 연용형은 나가시이며 일본 백과에서 나가시로 검색하면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흘리는 것, 떠내려 보내는 것, 예문으로 유배와 유등을 듭니다. 두 번째, 부엌, 세탁장 등의 물건을 씻거나 물을 흘리는 곳, 나가시다에는 싱크대, 개수대를 말하죠.
세 번째, 욕장의 몸을 씻는 것. 네 번째, 목욕탕에서 입욕객의 등을 씻기는 것 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때밀이를 아까스리라고도 말합니다만 우리는 세신사라고도 말하죠. 때밀이를 나라시라고도 말하는데 와전된 말입니다. 다섯 번째, 손님을 찾아 옮겨 다니는 것 또는 그런 사람. 예문으로 나가시 택시를 듭니다. 나가시 택시는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택시를 말합니다만 우리는 와전된 뜻으로 자가용 영업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며 더구나 나라시 택시라고 엉뚱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 야마나시 현의 명물인 나가시 소면은 반으로 쪼갠 대나무에 찬물과 소면을 같이 흘려 젓가락으로 건져 먹는 일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129번째 시간으로 나가리란 말을 한번 부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130번째 시간으로 쫓기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쫓기,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지, 저고리처럼 쫓기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말처럼 써왔기 때문이겠죠. 먼저 네이버에서 쫓기로 검색하면 일본어라 명시하며 배자와 같이 생긴 것으로 한복에는 저고리나 적삼 위에, 양복에는 셔츠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는 옷,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본 백과에서 쫓기로 검색하면 포르투갈어라 명시하며 민소매로 기장이 짧은 동의, 보통은 신사복 한 벌, 상의, 하의, 쫓기 세 가지의 한 가지로 상의의 밑, 와이셔츠의 위에 입음, 베스트, 지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세비로는 신사복, 양복을 말하며 와이셔츠는 화이트 셔츠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결국 쫓기는 일본을 거쳐온 포르투갈 말이었습니다. 쫓기 유래를 찾아 요약해봅니다. 중세 유럽에서 보병의 방호용으로 쓰였으며 귀족들이 소작인이 입는 짧은 윗도리를 가리켜 잣구라 했으며 이것이 와전되어 쫓기가 됨. 일본에서는 메이지 원년에 정착된 듯하며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에는 영어 웨이스트코트, 베스트, 프랑스어 지레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일가의 복식 중에 영친왕의 쫓기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쫓기를 동이라고 풀이합니다만 비행기나 배를 탈 때 구명동이란 말은 익숙합니다만 일상에서 동이란 말은 생소하게 느껴져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동은 훈으로는 잘 읽히지 않으며 음은 몸통이라는 뜻의 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큰 상자 동이며 동체에 쓰입니다. 의는 훈이 옷이라는 뜻의 고로모이며 음은 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옷의이며 의복에 쓰입니다. 우리 고유의 복식에도 쫓기와 비슷한 것이 있죠. 배자와 마고자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0번째 시간으로 쫓기란 말은 생활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 부숴보지는 못하고 어원만이라도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3번째 시간으로 121번부터 13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1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12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구쓰기 모아보기 11번째, 12번째 시간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